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항만 파업, 중동 정세 불안 겹치며 미증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역시 지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다 보니까 에너지와 방산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MSCI 한국 지수는 0.75% 빠졌고, 야간 선물은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맥쿼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또 절반으로 낮추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 반면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PBR 밴드 또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지면 매수세가 또 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몇몇 빅테크주들이 발목을 잡았구나. 그리고 뭐 다우지수도 하락한 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 업종이 많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 뭐 에너지, 뭐 유틸리티 이런 거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또 급락한 것도 별로 없어요. 뭐 테크 쪽에서 2.6% 빠진 거 이외에는 저거는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빠져서 저런 거고 그 외 종목들은 급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매도 심리 가동되면서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신중했던 이유는 역시 뭐 몇 가지 재료들이 겹쳤습니다. 우선 미증시 장중에 나왔던 보도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188 정도 발사했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한때 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우선 이제 이스라엘은 또 보복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선언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석유 시설이 파괴가 된다라면 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됐는데 유가가 만약에 5% 올라가면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올라가면 이 0.1%포인트가 숫자가 오히려 더 가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의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유시설 파괴했을 때 서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일단 당했으니까 이제 보복은 하되, 이제 이스라엘의 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맞보복의 규모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지수는 살짝 좀 낙폭을 줄이고 국제유가도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는 좀 밀려있는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어떻게 맞보복하는지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만 파업도 역시 또 부담이 됐는데 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한 45억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나중에는 자극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자동차, 제약 이런 산업은 단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과일 같은 부패하는 거, 또 온도에 민감한 상품 이런 것들은 공급 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 이전에 공급망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미 대비를 했을 거다.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파업에 대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도중에 막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테프트 하틀리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국가 기관 산업에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업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전이라서 이걸 시행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파업 초기부터 이런 발언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현재로서는 길게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개월 단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좀 양상이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 초반에는 부정적 의견, 낙관적 전망이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요 지표로는 구인 건수가 804만 건 나왔는데, 이거 760만 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대폭 상회해서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고, 또 퇴사율 같은 경우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전달하고 똑같았는데, 투자들은 지난달보다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리로 나와서 하락을 했고 또 새 항목도 엇갈렸어요. 예를 들면 신규 주문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는 또 나빠졌어요. 그래서 뭐 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아리까리한 거죠. 보통 이럴 때는 그 다음 지표까지 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주말에 나오게 될 비농업 일자리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나온 지표는 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증시 관련된 주요 코멘트는 골드만삭스에서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으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래리 핑크, 그러니까 블랙록 회장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금리 인하 폭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 너무 뭐 0.5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증시에 별 영향 없을 텐데 그냥 과거 보면 지나가는 일정 정도인데 시장에서 너무 뭐 대선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요란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예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주장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일자리가 월 평균 5만에서 7만 정도 감소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0.9%포인트 자극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대로 시행되면 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당장 이제 석유시설, 그 다음에 항만, 뭐 아이폰, 빅테크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오늘은 뭐 시황 관련된 코멘트가 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이제 그 아이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빠졌고요. 근데 뭐 바클레이즈나 시티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을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반대로 해석한 데도 있었어요. 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라인업이 너무 다양해서 뭘 골라야 될지 소비자들이 좀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대, 뭐 프로가 좋대, 뭐가 좋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업데이트 관련해서 그것까지 보고 움직이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초기 판매량 가지고는 뭐 오판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잘 팔릴 거야.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좀 오늘은 부진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또 빠지는, 뭐 지금 블랙벨 출시 시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가중이 되면서 좀 빠졌고, 또 애플이 판매량 부진하면 반도체주들 또 약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로키드 마틴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갔죠.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올라갔고, 최근에 좀 판매량 부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주춤했던 게 자동차주였는데 오늘은 올랐습니다.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자동차주 비용 축소 이런 비용 부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적 좋아질 것 같아.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주가 상승했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역시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9월 말에 이틀 연속 매수하나 보다 했다가 다시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되는, 특히 뭐 저렇게 조단위로 매수하는 건 시장이 약하다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딴 거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탁금이 막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매수해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초반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2차전지 급등할 때 개인들이 끌어올렸잖아요. 예탁금 급증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장세가 아니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안 한다면 순매도 규모 2천억 원 이하. 이렇게 이제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금융 투자가 자칫 매수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가 축소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통 당연한 건데 금융 투자가 매수하는 사이클이 아니라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요 업종으로는 이제 바이오가 제일 상단에 있지만 최근 들어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괜찮았던 게 자동차주, 직전주에 좀 직전에 거래일에 빠지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7월 이후의 추세로 보면 삼바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위에 가 있는 종목이고, 그때보다 주가가 아래 가 있는 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등등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뭐 투자들이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좀 낙폭조를 자꾸 보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었거든요. 이 순서가 역순서로 9월
중순 이후에 좀 바뀌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구도가 되는지 이 안에서 계속 시소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중순 이후에 투자자들이 좀 낙폭주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낙폭주가 오후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PBR이 지금 0.91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 이게 뭐 시장에서 큰 이벤트 뭐 이게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올 땐 0.83에서 좀 바닥이 나오곤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0.91배 전후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오늘 초반에 하락하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오후장에서 어떤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이제 요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가 당장 휴일도 있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뜻 용기 내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수급 10월이 시작되면서 4분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업종에 매수가 붙는지 뭐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에 매수를 붙이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게 휴일에 나왔던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또 항만 파업, 중동 정세 이런 것들은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수출 지표 호조다라는 것들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악재만 바라볼 텐데 초반 넘어가면서 이런 재료에도 반응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틀 전에 또 대규모 매도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지막 날이라서 리밸런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정도 매도를 또 해버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주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좀 2천억 원 이하로 매도해주면 그나마 시장에 외국인들 매도가 줄긴 했구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 그 맥쿼리에서 목표 주가 반토막 냈거든요. 12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한번 놀란 적이 있어서 여기에 적응은 어느 정도 됐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어떤 이틀 전 거래만큼 좀 매도를 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위 업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비읍 이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쪽에 어떤 매수세가 붙는지 오늘 주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나는 이 업종으로 택했어 이런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매수가 붙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기록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분기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낙폭을 보면 지난 3분기 낙폭이 역대 3위였어요. 예, 3분기 기록이 기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에 토탈에서 볼 때 2000년대가 그때 IT 버블 때잖아요. 그때 분기에 45% 27% 이렇게 빠진 적은 있는데 그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24.5%나 하락을 해서 IT 버블 때나 봤던 낙폭이 나왔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좀 과도하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PBR 밴드가 지금 0.99배, 1.08배. 내년도 실적 적용하면 0.99배인데 뭐 내년도 거는 그렇다 치고 올해 실적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1.08배. 2022년에 바닥이 나왔을 때가 1.09배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된다라고 보면 지금 1.08배보다는 조금 이제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주가 자체는 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대형 어떤 악재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할 거냐.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분기가 바뀐 상태에서도 그게 매도가 나오느냐, 이제 바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4분기 초반 시황을 결정지을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또 다음 방송에서 이 내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좀 이상하게 가면 긴급 재난 방송 하듯이 또 방송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이상하게 간다라고 하면 장중에 한번 또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